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영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해요. 혹시 지난 영상 안 보신 분 계시면 해당 영상 먼저 보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대답해 드릴 질문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먼저 수급자는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냐? 제가 전세임대주택 유형에는 크게 5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죠. 일반 고령자, 다자녀, 청년, 신혼부부 1과 2 이렇게 5가지인데요. 수급자나 차상위이면 누구나 일반 고령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수급자와 차상위가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돼요. 그래서 월 소득이 1인 가구 132만원, 2인 가구 219만원, 3인 가구 281만원, 4인 가구 311만원 이하이면 되고요. 자산은 2억 이하, 자동차 가액은 2,468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순위 대상자가 아니어서 수급자보다는 선정되기가 쉽지 않죠. 수급자나 차상위는 청년 유형이나 다자녀 유형에서도 1순위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은 이 유형으로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신혼부부 유형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혹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1순위예요. 그 다음 질문은 난 일반 고령자 유형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냐 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고령자 유형은 관할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기간은 각 공공주택 사업자마다 달라요.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사업자는 6곳이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LH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SH이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GH이고요. 이 밖에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이렇게 있는데요. LH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지방공사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해요. 각각의 공공주택 사업자는 올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공지를 하는데 이 일정이 각각 달라요. 이게 공지가 되어야 전세임대주택을 어디에 공급하는지,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유형별로 언제 접수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LH에서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요. LH의 일반 고령자 유형 모집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에 늦게 모집을 해서 올해 공고도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공고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고가 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데요. 공고 날 때까지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은 LH 청년센터 홈페이지나 LH 콜센터 1600-1004번 전화하셔서 알림이 서비스 신청하시면 해당 공고가 올라올 때 연락받을 수 있어요. SH는 3월 중에 공고와 모집을 하고 경기와 인천은 2월 5일에 공고가 나와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대구와 부산은 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공지가 이미 나왔어요. 부산은 모집 기간이 1월 27일부터 2월 5일, 대구는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산도시공사나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만약 전세 임대주택에서 말하는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하고 고시원이나 여인숙과 같은 비주택에 3개월 이상 산다. 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지하나 지하에 3개월 이상 산다. 곧 퇴거를 해야만 하는 긴급지원 대상자이다 했을 때에는 LH에서 정기 모집 기간과 상관없이 수시 모집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기 상관없이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 전세 임대 신청 후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집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 사실 전세 임대는 이게 가장 힘들어요. 전세 임대가 가능한 집을 입주하실 분이 직접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이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럼 왜 안 좋아하냐? 공사에서는 입주자분이 전세 임대를 구하려고 하면 그 전세집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전셋집 집주인이 입주자분의 가족은 아닌지, 불법 건축은 아닌지 등등의 사항을 확인하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 대한 여러 정보도 알아야 하고 이걸 공사에서 알아보는 시간도 걸리거든요. 또 전세임대를 계약할 때도 집주인 통장 사본을 비롯해서 챙겨야 할 서류들이 그냥 일반 세입자보다 많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굳이 전세임대를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입장에서도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으니까 일반 세입자보다 안 좋고요.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은 전세임대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전세임대를 받는다고 해도 보증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높여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공사에서는 대상자분이 전세임대로 선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 전세임대주택을 못 찾으면 전세임대주택을 자동 포기한 것으로 봐서 다음에 다시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기한 분들이 절반이나 돼요. 그러니까 전세임대로 선정되기도 힘들지만 선정된 분의 절반 이상이 전세임대주택을 포기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느꼈을 대상자분의 상처도 정말 크고요. 이렇게 전세임대를 찾기가 어려운데 인터넷으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 전세임대 포털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전셋집을 구할 지역 검색하시면 이렇게 전세임대가 가능한 집 목록이 나와요. 여기에서 전세임대가 가능한 집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올라온 집이라도 집에 부채가 많거나 불법 건축물이거나 하면 계약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그 다음 공사에서 전세임대로 지원하는 금액이 넘는 집도 구할 수 있는지, 주거급여 수급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사에서는 입주자에게 지원해주는 임대료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표처럼 지원해드린데요. 이게 넉넉한 금액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전세 지원 한도 금액의 최대 250%까지의 집을 구하셔도 돼요. 수도권은 1억 1,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2.5배를 하면 전세 2억 7,500만 원까지는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입주자분이 부담해야 하고 그만큼의 중개 수수료도 입주자분이 내야 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수도권에 2억 7,500만 원 전셋집을 계약하셨다고 해볼게요. 그럼 1억 1,000만 원과의 차액인 1억 6,500만 원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여기에 1억 1,000만 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 220만 원도 부담해야 하고요.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금액 1억 780만 원에 2%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17만 9천 원이에요. 그런데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분들은 주거급여로 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써진 금액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자신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다 못 받는 분들도 많아요. 참고로 예전에는 주거급여 금액을 수급자분 계좌로 드렸는데 이제는 LH 계좌로 바로 지급이 돼서 자동으로 수납 처리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또 공사에 낸 본인 부담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집에서 나올 때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 이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해서 계약할 수 있고요. 지원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간 금액으로 해서 다시 신청할 수도 있죠. 마지막 반전세도 전세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